안녕하세요. 저는 37년 동안 오로지 귀 성형술 혹은 재건술에만 전념해온 비하여 성형외과 박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접힌 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접힌 귀는 어떤 귀 기형을 말하나요? 접힌 귀는 보통 귀의 윗부분이 앞으로 접혀 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러나 접힌 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귀의 사이즈, 크기가 반대편 귀하고 아주 많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학 용어로는 컨스트릭트 이어, 좀 수축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접힌 귀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아직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뭐 약을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혹은 자궁 안에서 위치가 잘못돼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접힌 귀 교정은 수술로만 가능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상 수술을 안 하고 일반 교정으로 가능한 게 있죠. 예를 들면 귀의 크기는 같고 이상한 형태로 나타났을 때 실질적으로 수술 안 하고 몰딩이라는 방법으로 교정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2주 이내에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가 이제 금방 났을 때는 엄마의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애에 존재하기 때문에 귀의 연골이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몰딩 방법으로 귀의 형태를 잡아갈 수 있죠. 근데 대개 한 달쯤 지나고 그러면은 성공률이 아주 떨어져요. 대개 2주 이내에 이런 몰딩 방법을 쓰면은 90%에서 교정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접힌 귀가 그런 게 아니고 귀의 사이즈가 정상이면서 단순히 접혔을 때 이럴 때는 낳자마자 이런 방법을 시행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이 접힌 귀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진단을 잘 해야 돼요. 또 이런 진단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아주 달라져야 됩니다. 수술 전 진단을 잘못해갖고 수술하면은 오히려 그 형태가 더 나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귀 수술을 많이 시행한 분이라도 제대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것을 예를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6년도에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제 논문의 앞부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한 것을 실렸고요. 또 수술 방법도 각 타입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개발한 수술 전 등급을 매기는 방법을 그린 건데요. 대이륜 접는 방법, 또 이륜 접는 방법, 이 두 가지 테스트로 타입 1, 타입 2, 타입 3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것을 정해갖고 등급을 맨 겁니다. 이제 이런 등급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바꿔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타입 1, 즉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수축기의 종류죠. 이제 이런 것은 간단하게 그냥 실로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도 수술 자체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통원시 수술로도 가능하고 또 수술한 후에도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타입인 경우에는 첫째 타입보다는 복잡해졌죠. 첫째 타입 같이 이제 간단하게 실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텀블링 프랩이라고 재주 넘기 방법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갑개강에 있는 자기 연골을 다이섹션 해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이륜을 끄집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래 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아주 깨끗하게 수술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보통 방법으로 하기 힘들고 그래서 자기 가슴 연골을 띄어서 가슴 연골을 귀의 뒷부분에 대서 대이륜을 말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튜빙 방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자기 가슴 연골을 띄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수술 전, 수술 후 이런 세 번째 소위 랩핑 방법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아주 심한 경우죠. 어떤 경우에는 소위증하고 비슷한 형태로 돼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귀의 사이즈도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가슴 연골을 띄어서 붙이는 거는 물론 주위에 있는 피부를 돌려서 귀 자체를 좀 사이즈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수술 전,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 타입의 수술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모든 방법 자체가 제가 그 당시에 혼자 이제 독창적으로 개발해갖고 수술한 방법이고, 지금 현재도 등급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힌 귀 수술 후에 일상 복귀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타입에 따라서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집니다. 타입 I인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로 수술 가능하고 또 수술 받은 그날 퇴원해서 그 다음 날부터 직장 다닐 수 있고 그런데요. 또 타입 2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쉬었다가 일하는 게 좋겠고요. 타입 3하고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슴 연골을 띄어서 하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입원한 후에 직장을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주의할 점은 저 타입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타입 I인 경우에는 크게 주의할 점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난 후에 실을 뽑은 다음부터는 보통과 같이 생활하시면 되고요. 타입 2는 재주넘기 방법이니까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타입 3하고 타입 4는 한두 달 정도는 안정을 요하고 수술한 기회에 가능하면은 외부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접힌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외국 그 논문집이나 교과서 같은 데서도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성형외과지에 발표한 이후에 접힌기도 간단하지 않고 수술 전에 등급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등급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차이를 줘야 한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접힌기 수술 자체는 하는 성형수를 한 의사한테 수술 받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